자,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물질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그래서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 자, 순물질은 몇 종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누게 되는데,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호던소 물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학교에서 배웠으면 알아둬도 되겠어요.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이고, 두 종류 이상이 있는, 원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 그런 순물질. 자, 요거는 화합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화합물. 혼합물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화합물. 그래서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원소에는 뭐 금, 은, 구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기체에 있는 질소, 산소, 이런 것들. 두 종류 원소들에게는 뭐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은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그래서 잘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당연히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걸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잘 섞인 소금물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조심하실 게 소금. 소금은 순물질, 화합물로. 소금물은 혼합물이야. 소금물은 설탕물도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공기도 혼합물입니다. 공기, 기체. 자, 불균일 혼합물에 얘는 흙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유, 액체만 되는 게 아니고 돌멩이, 암석 같은 것도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합물들은 이제 서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 비율에 따라 몇 대 몇, 누가 더 많이 섞여 있냐 등등 혼합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밀도 같은 거, 이런 게 달라져요.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X축을 가열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온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체랑 액체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엔, 그냥 액체만 있는 경우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물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순수한 물만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에 액체였다가 이제 끓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끓는 점. 그래서 순수한 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체랑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면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끓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끓기 시작했는데도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점점점 농도가 진해지니까 이렇게 끓는 점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혼합물들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혼합물은 그래프를 봤을 때 수평 구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순물질은 수평 구간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고체랑 고체가 섞여 있는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축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 시간, 여기는 온도. 고체랑 고체를 이제 섞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납이야, 납. 온도는 몰라도 돼요. 납이 이게 한 327도에서 녹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석 같은 경우는 232도 이렇게 녹는데, 예를 들어 여기 주석. 그래서 232도. 그럼 만약에 이제 납하고 주석을 같이 섞어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 녹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역시 수평 구간이 없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납하고 주석을 합친 땜납이에요, 땜납. 땜질할 때 쓰는 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얘네 둘을 섞어서 땜납 만드냐? 납만 보면 온도가 너무 높고 주석도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녹이기가 쉽지 않은데, 둘을 섞으면 이렇게 이제 성질이 변해서 녹는 점이 내려가니까 사용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녹는 동안 수평 구간 없이 고체도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수평 구간이 나와야 순물질, 수평 구간이 안 나오면 뭔가 섞여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고체랑 고체가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끓는 점은 당연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끓는 온도. 자, 일단 끓는 점에서 조심할 거는 첫 번째, 물질 고유의 특성이라서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메탄올하고 에탄올을 끓인다고 쳐볼게요. 액체 상태에서. 자, X축 마찬가지로 가열 시간, Y축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탄올 쭉 해서 이렇게, 자, 메탄올이 이 정도에서 이제 끓었다고 칠게요. 메탄올이 이제 한 65도 이 정도에서 이제 끓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65도가 되고도 안 끓고 계속 올라가다가 78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똑같은 알코올 종류인데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에탄올은 양이 많든 적든 간에 78도에서 끓는 거고, 메탄올도 양이 많든 적든 65도에서 끓는 거고. 그러면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같은데, 만약에 양이 다르면, 즉 부피가 다르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10ml 에탄올이라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20ml 부피가 2배가 되면 이 온도까지 올라갈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면 끓는 점은 그대로인데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력에 따라서도 끓는 점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압력을 만약에 높이면, 압력밥솥 같은 거, 그러면 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다가 끓는 점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압력밥솥. 그래서 압력밥솥은 압력을 높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고, 끓는 점이 올라가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밥이 더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질의 특성 중에 또 하나,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볼게요. 녹는 점이니까 이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축만 일단 온도라고 좀 볼게요. 자, 고체를 이제 가열하면 쭉 가다가 일정 구간 나왔다가 슝. 자, 녹는 점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한 가지 상태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고체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여기서부터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액체만 있는 겁니다. 자, 수평 구간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라서 두 가지 물질이 있다는 거,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또는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한 가지 물질만 있다는 거. 자,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 온도는 녹는 점이 되는 거죠. 얘한테는 여기가 녹는 점.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이제 가열한 거예요. 가열. 자, 만약에 이제 냉각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 액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일정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에는 한 가지 상태, 액체만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니까. 그래서 액체, 고체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체만 다 얼어서.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은 얘한테는 어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같은 값이야. 자, 얘는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냉각한 거고, 요거는 가열 곡선, 요거는 냉각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 그래프에서는 온도가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온도가 쭉 하고 내려온다든지, 온도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이럴 때는 한 물질만 있는 겁니다. 고체면 고체, 액체면 액체.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수평 구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럴 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태 변화의 에너지가 사용 또는 방출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연습해 볼게요. 연습. 녹는 점이 영하 10도, 끓는 점이 70도인 물질이 있다고 칠게요. 자, 영하 20도입니다, 현재. 과연 얘는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자, 녹는 점이 영하 10도라는 얘기는 영하 10도보다 온도가 높아야 녹는다는 얘기고, 끓는 점이 70도라는 얘기는 70도를 넘어야 끓기 시작한다는 얘기. 근데 현재 영하 20도래요. 녹는 점, 영하 10도보다 높아야 녹는데 영하 20도니까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지. 그러니까 아직 얘는 고체. 그래서 녹는 점은 녹는 점을 넘어야 녹게 되는 거, 끓는 점은 끓는 점을 넘어야 끓게 되는 거. 녹는 점, 끓는 점. 잘 생각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